자, 오늘은 이제 제 3강 미적분 파트의 문제들을 다룰 텐데, 사실 논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문제화되어서 출제되어지는 게 영역으로 따지자면 이제 미분과 적분 파트야. 물론 이제 특징이 있어. 왜 그러냐면 미분 파트나 적분 파트는 이제 함수를 분석하는 수학적 어떤 방법이거든. 특히나 이제 수식이나 관계식을 다루는 방법으로서 도구를 사용해서 기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확률과 같은 어떤 뭐 상황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수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것의 변화를 다룬다든지 혹은 변화를 다룬다든지 면적을 다룬다든지 길이를 다룬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보니까 순수하게 미분이나 적분의 원리들만을 논하는 그런 문제들 외에 다른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수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지거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적분 문제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이 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이제 적분에 대한 어떤 원리를 직접적으로 묻는 혹은 증명하는 뭐 그런 문제들보다는 타 영역의 뭐 특히나 이제 기하학적 영역, 뭐 2차 곡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형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이러한 이제 적분 문제, 뭐 확률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고 적분의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취하는데 그런 관련된 도구로서 수리적인 해결 도구로서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거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적분에 사용되는 다양한 이제 적분 명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타 영역과 어울려서 많이 이제 사용되게 돼요.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순수하게 미분과 적분 영역의 원리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런 감을 잡아나가는 시간으로서 조금 진행을 할 거고, 자료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제일 처음 파트는 3개 파트로 나눴는데 제일 처음 파트는 미분 원리를 사용한 문제들의 특징들을 조금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적분 원리를 사용한 문제들을 좀 모아놨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 연습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 문항들을 다뤄놨어. 그리고 이제 주로 연습 문항들은 응용 파트 쪽의 문항들. 그래서 미적분이 이제 응용되어서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폭넓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뭐 그 함수의 개형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적분을 이용하여서 수열과 적분의 뭐 상관관계를 엮어가지고 관계를 엮어서 적분 문제, 난이도 있는 적분 계산형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개인 연습 문제로 남겨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든 문제들은 다 해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고 해설을 확인하셔도 좋고, 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치? 바로 이번 주에 뭐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해설을 놓고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미적분의 원리들을 이용하여서 해결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잠깐이나마 기존에 뭐 공부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점검하거나 조금 부족하게 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미분 파트에서부터 우리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프린트의 3페이지에, 교재 3페이지에 예제 1-1번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제시문이 있는데 제시문은 이제 뻔한 제시문이야. 제시문 가에서는 함수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함수의 증감을 제시문 가의 방법과 제시문 나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소개되었을 때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중간값 정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값 정리를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 존재 유무, 어떤 특정 상태를 만족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사용해. 다만 이제 그 예제 1-1번에서는 그런 중간값 정리를 우리가 아는 방정식의 해, 즉 fx = 0를 만족하는 x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변형된 그런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 = 2의 x제곱에 1-x에 대해서
1-x라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이게 증가함수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야. 자,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증가함수를 보이는 거는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증가함수 보여라라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미분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제시문상에서 그런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제시문 가의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놔. 요건 좀 부수적으로 이 문제 외에 몇 가지 정보를 한번 더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거에서 뭐냐면 제시문 가에서 보게 되면 임의의 실수, 어떤 실수 x1, x2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 이때 함수, 대응하는 함수의 값 fx2가 fx1보다 작다면, 같지 않고 작다면, 이때는 정역상의 값은 증가하는데 치역상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요거는 감소함수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함수는 반대의 경우로 이제 증가함수로 정의할 수 있겠지. 이것도 함수의 증가함을 정의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또 다른 말로 요걸 식을 약간 변형해 보면은 fx2 마이너스 fx1 마이너스 fx2가 뭐다? 그렇지, 음이다. fx2와 fx1과 fx2의 차가 x1 마이너스 x2의 차가 음이 되어지는, 그렇지? 음이 되어진 여기 양이어야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정역상의 차의 부호에 대해서 치역상의 차의 부호가 항상 임의의 x1, x2에 대해서야 구간 내에 저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이런 이제 차가 서로 부호가 다르게 되면은, 그렇지? 이것도 이제 함수가 감소함수라는 얘기야. 뭐 어떤 경우에 뭐 간단하게 뭐 식의 변형들이긴 하지만 x-x2 그 다음에 fx1 마이너스 fx2의 곱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곱으로 해서 여기가 음이 되어지게 되면은 감소함수, 이거의 변화 상황과 이것의 변화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되어 있으면 또 증가함수,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해. 다양한 변형에 대해서도 그냥 다양한 변형이면 간단한 변형이지. 그에 대해서도 한 번쯤 눈여겨보라고 하는 거고요. 제시문 나에 소개하고 있는 f'x가 음이다 라고 하는 정보도 이것이 감소함수라는 동일한 이제 정보가 되어지겠지. 그치? 여기에서는 함수 자체가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구간도 있고 하니까는 바로 미분을 취해서 우리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해봤더니 2x에 2x 하나 튀어나오고 x, 2x니까 x 하나 미분해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 2x 미분하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x, 2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요건 이제 소거되어지고 마이너스 x에 2x가 되겠어. 자, 0과 1 사이에서 얘는 무슨 함수야? 음이함수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가 음이함수가 아니라, 그치, 음이함수? 그치, 음이함수지.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요. 얘가 이제 증가함수가 아니라 얘가 감소함수라는 걸 증명하라는 게 문제였었지. 그치? 저처럼 이제 문제 잘못 보면 망하는 거지. 여하튼 이제 뭐 나중에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야. 잽싸게 우리 수정하면 되고, 빠르게. 여하튼 그래서 이와 같이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감소함수인 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만일 이거 갖다가 제시문 가해 방법을 사용해서 증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시문 가해 방법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f'x를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 방법의 일종인데, f'x가 음일 때 감소함수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문제와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x2와 x1의 차, 우리가 감소함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f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요걸 이제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편값 정리에 의해서 x2와 x1 사이에서 f'c를 만족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c는 x2와 x1 사이의 어떤 c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존재할 거야. 근데 f'c가 fx 자체가 양이었으니까, 그치? 음이었으니까 또 헷갈리게. 음이었으니까
그런데 x2는 x1보다 큰 값을 잡았기 때문에 분모는 항상 양이 될 테니까 얘가 음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음이어야 된다. 따라서 정의역상의 값이 x1에서 x2로 증가했는데 치역의 값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함수가 감소함수이다 라고 해서 재심은 가에 있는 내용들을 판단의 근거로 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요거 가지고서 직접 해석을 내려서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갖다가 평가 정리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 동원하여서 이런 감소함수임을 갖다가 증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재심 가를 활용해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뭐 이 문제에서 굳이 어렵게 갈 필요는 없겠지. 재심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걸로 우리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 2x의 1-x에 대해서 실수 t가 0과 1 사이일 때 FAT equal t가 되는 AT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자, 요거는 좀 이제 그 질문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질문 자체가 미분 관련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학생들이 그 답안을 쓸 때 그 답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대충 맞는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실제 결과물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그런 이제 질문의 한 형태예요. 알겠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존재의 유일성을 증명하는데 그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AT가 열린 구간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 자, 요걸 증명할 때는 요런 걸 증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재심은 다에 있는 이 중간값 정리예요. 자, 요걸 증명할 때는 답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과정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거를 보이는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게 돼. 순서상으로. 존재한 다음에 유일하다가 밝혀지는 거야. 실제로 이제 대학에 거의 모든 이런 질문에 대한 대학 대답의 예시 답안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답안의 구성들이 다들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단계적으로 존재성을 증명했는가, 그 다음에 유일성을 증명했는가, 요것들을 각각의 평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논술 답안에 맞게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러한 함수 fx에 대해서 t가 조건부터 정리할게요. t가 0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때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상에 FAT라는 것을 함수에 대응시켜서 봤더니 요게 T가 되어지는 어떤 특정 실수지, 0과 1 사이 어떤 실수 T가 되어지는 AT가 항상 하나가 꼭 존재한다. 그렇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그걸 이제 설명하라고 하는 질문인 거야. 좀 요식 자체도 특이하지. 보통은 이제 중간값 정리를 사용해서 증명한다고 할 때는 넘겨서 방정식이 0이 되는 보조 방정식을 만들어서 0이 되는 조건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찾는데, 뭐 해설에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서 있어. 어떤 방법을 이제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어. 여기서는 이제 시간상 한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조상으로 또 설명해야 된다고 했던 반드시 먼저 설명해야 됐던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다면, 자,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 이제 함수의 값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중간값 정리를 활용할 때는 경계의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극대나 극소점들, 최대나 최소점들 혹은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특이점들을 갖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간단한 예시의 값들을 함수에 대입하여서 실제 그 함수의 값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연속인 함수가 양의 값도 가지고 음의 값도 가진다. 그럼 반드시 fx equal 0인 x가 존재하겠지. 뭐 그런 것들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F0 경계의 값을 먼저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F에 제로, X 대신에 제로를 넣어봤더니 X0가 얼마더라? 제로, 제로, 제로 해서 1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경계의 값 F1을 넣어봤어요. 1을 넣어봤더니 1-1에서 바로 0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함수 fx는 2의 x제곱이 연속함수이고 1-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fx가 연속함수이다. 여러분들 중간값 정리 적용하려면 반드시 이거 답안상에서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써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가 연속이면서 경계의 값에 1과 0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 t는 이건 정의역이 아니라 뭐야? 이건 치역에, 그치? 공역에서 치역에 해당하는 어떤 t가 되어질 거야. 그치? 근데 t가 0과 1 사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함수 fat가 어떤 fat에 대해서도 이 fat가 0과 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경계의 값이 지금 f0가 1이고 f1이 0이기 때문에 이때 함수 fx는 실수 t는 뭐하고 뭐 사이에 끼어있게 돼? 그치? f0와 f1 사이에 이렇게 이제 끼어있게 되겠어요. 알겠죠? 중간에. 자, 그런데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함수의 값이 연속인 거야. 알겠지? 함수의 값이 연속이고 1과 0 사이의 근류를 가지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어떤 t를 잡더라도, 그치? 중간값 정리 함수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 t에 대응되어지는 fx가 반드시 어떤 fc가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때 존재하는 요 c를 갖다가 여기서는 a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존재성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된다? 그치? FAT equal T인데, F0가 1이고, F1이 0이고, 또한 함수 fx가 연속이므로, 0과 1 사이에 어떤 정역의 값은,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으로서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에 대응되어질 수 있다. 알겠지? 따라서 0과 1 사이에 어떤 실수 t를 잡더라도, 정하더라도 그것에 대응되어지는 fx, 즉 fat가 존재하고 정의역상에서 at가 반드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치? 함수값을 t로 만드는. 그렇게 이제 존재성을 우리가 중간값 정리를 활용해서 함수의 연속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 외에 뭐 규律법적 접근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서 해설해서 하고서 했으니까 그것들도 이제 흥미있게 한 번쯤 읽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존재성을 증명했으면 이제 뭘 증명하는데? 그치, 유일성을 증명한대. 근데 유일성은 이미 거의 증명했어요. 어디에서? 그치, 앞에 1번에서 함수 fx는 0과 1 사이에서 무슨 어떤 성질의 함수이다? 그치, 감소함수라고 우리가 이미 밝혔기 때문에, 자, fx에서 연속이고 이런 t를 만족하는 at가 존재하고 이 함수 전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에 대응되어지는 요 t의 값이 정하여지게 되면 감소함수로서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겠죠. 감소함수 내에서 저 t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유일하게 대응되어지고 또 유일한 뭘 가지게 돼? 그치, at를 가지게 되겠죠. 그치? 자,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겠어. 마치 뭐 면접처럼 선생님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답안상에서는 몇 줄 안 되겠지만은 저런 내용들을 갖다가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여서 설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문제 3번이 있는데 요 문제 3번에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데, 요 본 해설에서는 요 문제 3번에 대한 해설은 아예 그냥 제외시켜 버릴 거야. 요거는 아주 특별한 식변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한 식변형이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형되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일반적인 이제 논술 문제에서 그렇게 이제 쉽게 출제되지는 못하고요.
그냥 단순히 변별력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해도 좋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그런 이제 이유는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습을 위해서. 알겠지? 그리고 출제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연습 시간으로서는 조금 이제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넘어갈 테니까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또 다른 주요 요소를 또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2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하게 앞에 문제를 갖다가 한양대 2016년도 모의론술 문제 출제된 문제지만 앞에 문제와 거의 같은 제시문을 하나 주고 있지. 그치? f'x에 대해서 f'x의 부호에 의해서, 그치? 이게 양이냐, 음이냐의 부호에 의해서 함수의 증감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함수 hx, 여기서도 앞에서와 같이, hx라는 특별한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제시하고, 이 hx가 증가함수라는 걸 보여라. 자, 이런 질문이 논술 문제에서 자주 등장해. 특별한 함수를 주고, 그 함수의 증가나 감소를 이제 논하는 이런 문제들. 자, 이 함수 hx의 증감에 대해서 논하려면 뭐 해야 돼? 그치? 뭐 제시문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지. 논술은 제시문이 있어서 이런 면에 상당히 편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따로 생각할 거 없이 일단은 미분을 해놓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는 미분을 하려고 하니까는 x의 함수에 x 지수로 되어 있어. 이거 바로 그냥 미분 돼야 안 돼요. 고등과정에서 이거 바로 미분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이런 형태는 바로 미분해서 함수의 증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로그를 취해서 일단은 로그 hx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 로그 hx를 취하게 되면 x의 로그의 1 플러스 x분의 ln의 1 플러스 x분의 1의 꼴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의 미분이 되는 거야? 그치? 곱함수, x의 함수로서 곱함수를 미분하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충분히 미분 가능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hx의 ln hx에 대한 미분과 요거의 미분을 동등한 식으로 놓고 우리가 그 로그 ln hx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h'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버리게 되면은 h'x, 그치? 도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양음만 우리가 판별해 주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양음 판별할 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또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의 영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확실하게 확인해 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변의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hx분의 h'x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그치?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ln,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하는 문제야. 그치? 그래서 잘 전체를 쭉 정리해서 보게 되면 해설을 보면서 선생님도 간단하게 뭐 식들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보여주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 실수 없이 계산하면 계산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묶어서 결국은 이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요 뒷부분이 다 정리되어서 어떤 식의 형태로 넘어가? 그치? 1 플러스 x분의 1로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어지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뭐 부호를 이제 판별하거나 뭐 하긴 해야 될 텐데, 여하튼 요 hx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변 x에 ln 1 플러스 x분의 1을 우변으로 넘겨서 요것들을 이제 함수의 부호를 이제 판단해야 되지, f'x를. 자, 이때 요게 지금 ln 1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x1 플러스 x분의 1을 갖다가 우리가 아예 그냥 이걸 따로 또 한 번 더 함수화를 하자. 이거는 그냥 요령이야. 알겠지? 뭐 원리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해서 이것의 약간의 요령을 부르게 되면 어차피 x 함수니까 이거 전체를 그냥 fx 함수로 이렇게 놓자. 알겠지? 자, 그리고 이 fx에 대해서 왜냐면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거의
0에서부터 무한까지에 대해서 이 함수의 부호를 판별하기가 지금 어때?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식이 구성되어 있어. 거기에다가 여기 hx, 그치? 1 플러스 x분의 1의 x의 제곱이 여기 한 번 또 있단 말이야. 알겠지? 특히나 이제 뒷부분이 만일 이게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도 양이 되고 여기도 양이 되어서 전체가 양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요 뒷부분이 1-x분의 마이너스의 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1-x가 0으로 수렴하고 x가 0으로 갈 때 1분의 1이 되어서 1의 값을 가지는데 만일 이 앞의 값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0과 1 사이에 있는 그치?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여기에 있는 요 값보다 작아져서 전체가 음이 나오거나 혹은 요거보다 얘가 일반적으로 커서 알겠지? 일반적으로 커서 전체가 양이 나오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이제 판별할 수는 없어. 특히나 로그 함수에 대한 크기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또 hx에 요것도 들어있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뭘 할 거냐면 다시 한번 요걸 그대로 f'x를 한 번 더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서 뭘 하려고 하냐면 f'x의 부호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이 f'x의 부호를 가지고서 f'x의 부호를 가지게 되면은 그 부호로서 뭐의 증감을 알 수 있게 돼? 그치? fx의 증감을 알 수 있게 돼요. fx의 증감을 알고 그 구간에 가장 처음 값이나 혹은 무한대의 값을 우리가 극한을 구하여 봄으로 해서 이 함수가 증가나 감소 함수인 것을 알겠지? fx지. 이렇게 묶여져 있는 fx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는지 또는 그거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지 일관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값의 종류를 가지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도 뭐 그렇게 이제 쉬운 그냥 거저주는 문제는 없어요. 논술 문제에서 f'x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쭉 뭐 식해서 미분해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요거 뭐 어차피 역수치하고 요 내부 거 한번 미분해주고 요거는 그대로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식을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 미분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쭉 해서 뭐 중간식은 여기서는 좀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정확히 하시라고 믿으면서 바로 넘어가면은요 1 플러스 x의 제곱에 x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지게 돼요. 알겠죠? 자, 근데 x가 뭐야? 다 양이죠. 그치? x가 다 양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어떻게 되어지게 돼? 여기에 이제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치? 이 f'x의 부호가 요게 마이너스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음이 되어지게 돼. 자, 어떻게 이제 기술해 가는지 봐봐. 얘가 음이면은 얘는 무슨 함수야? fx는? 그치? 증가함수야. 알겠죠? 근데 증가함수인데 그러면은 가장 최소값이 어디에 존재하겠어? 구간의 처음 시작인 0의 값에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에다가 0의 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0의 값을 넣어봤더니 1 플러스 x분의 1. 0의 값을 바로 넣으면 안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fx가 감소함수네. 그치?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 감소함수니까는 여기에 극한을 취해봐야겠지. 최소값은 극한에서 나타날 테니까. 알겠지? 그 최소값에 수렴하는 무한대에서 이제 최소값에 수렴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하니까 6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상하게 또 해석을 했다 이거야. 문제 풀다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확실하게 확인하다 보면은 내가 혹시나 있었던 실수들을 갖다가 잡아낼 수는 있어. 뭐 그걸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좀 헷갈리게 얘기한 건 아니야. 알겠지? 조금 실수입니다. 실수야. 자, 여하튼 얘가 음의 값이 되겠네. 얘가 증가함수가 아니라, 그치? 얘가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치? 자, 얘가 감소함수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리미트, 그치? x가 무한으로 갈 때 수렴하게 돼. 뭐에 수렴하게 돼? 그치? 최소값에 가까운. 그치? 가깝게 이렇게 수렴하게 될 거야. 그치? 감소함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fx에다가 요걸 우리가 x의 무한을 갖다 대입해 보게 되면 이때는 계산 가능하지. 요 x분의 1이 뭘로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치?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로그 부분이 그러면 로그 1이 되어서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치? x가 무한으로 가면은 뭘로 수렴하게 돼? 그치? 0으로 수렴하게 되지? 그래서 0 마이너스 0꼴이 되어서 그것의 극한값이 최소의 값이, 그치? 0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 자체가, 그치? fx 함수 자체가 다 어떤 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치?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fx가. 그치? 그래서 fx가 양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값들에 대한 식들 역시도 이 양의 값을 가져야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양의 값을 가지면은, 얘가 양의 값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함수 hx 있잖아. hx가 구간에서 다 뭐야? 양수이기 때문에. 즉, 요 hx도 양수이고 함수 fx도 양수이므로 반드시 h'x도 양수여야겠지. 그치? 중간적인 결론이야. h'x가 양의 값을 가져서 함수 hx는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이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필요할 때는 한 번 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몇 개도 함수까지 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치? 2개도 함수, hx의 2개도 함수까지 가서 그것의 부호를 판별하고 함수 f'x에 h'x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 fx의 즉 1개 도함수제의 그것의 증감을 확인한 후에 주어진 영역에서 최소값을 찾아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최소값을 찾아봐서 걔가 양이 되어지면 최소값이 0이나 0 이상의 어떤 양수라고 한다면은 함수 fx는 전체가 양수일 수밖에 없고 증감 일정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얘가 음이라고 한다면 그치? 얘를 감수함수로서 대입을 해봤는데 감수함수니까 만일 최소값을 만일 얘가 증가함수라면 어떻게 돼? 증가함수라면은 이때는 최대값을 찾아보는 거야. 알겠지?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최대값을 찾아보거나 혹은 증가함수도 구간에서는 또 최소값이 되어지는 점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그 최대값을 찾는 경우는 주로 함수가 음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많을 때 찾아보는 거고 최소값을 찾아보는 거는 함수가 양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찾아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와 같이 해서 그러한 원리를 이유로 해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과를 내올 수 있다. 자, 이 결과에 대한 접근법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단계별로 이렇게 차분하게 f'x의 판단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함수의 증감의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유형 중에서는 꽤나 까다로운 형태의 질문이니까 그렇게 우리 준비해 둡시다. 아시겠죠? 그래요.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예제 1-3번까지 미분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예제를 살피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연습 문제로 조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